부산의 한 가구 매장. 이거는 더 인출 가능하시고요. 올해 20살의 노한준 씨는 작년 10월 이곳에 입사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외 추가 비용 들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10인용 밥솥 들어가. 그는 작년 9월 보육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쉬지 않고 일했다는 완준 씨. 하지만 세상은 보육원 안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툼이 생길 때는 고아 주제 막 이런 말도 막 서슴없이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나 말고도 우리 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도 이런 편견이나 이런 걸 가질 텐데, 사람들이 가질 텐데. 노한준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보육원에 오던 첫날, 그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19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에게 퇴소해야 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퇴소를 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 집을 구하는 시기가 초복부터 말복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새벽에는 시장일 하고 12시에 맞춰가지고 12시부터 집 보러 다니고 7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전세 갚다, 전세 대란이다, 차라리 집 산다 이런 게 이게 바로 아동복지법상 퇴소해야 하는 연령 만 18세. 법으로 정해놓은 나이에 맞춰 홀로 서야 하는 아이들. 그들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보육원 퇴소와 함께 대학을 진학했다는 노한준 씨. 하지만 생활비에 대학 등록금까지 혼자의 힘으로 부담하기에는 버거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일은 고되지만 완준 씨는 지금 이 시간이 꿈을 위해 잠시 돌아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컴플레인 전화를 받았는데 막 인신공격적인 뭐 말을 하시거나 뭐 욕을 하시거나 이럴 때 그럴 때가 좀 많이 그렇죠. 앞치마 입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밑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기 줘? 앉아? 그는 어엿한 가장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아내와 아들이 언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빠르다고 하지만 온전한 가정이 간절했던 그에게 이만큼 든든한 울타리는 없습니다. 애 보면 어떠네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돼.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가족들. 그는 늘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가 곁에 있어 든든하다고 합니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서 이제 결혼해도 이 사람을 믿고 아기 낳고 가정을 꾸려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기 사실 처음 알았을 때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아빠 맞다 맞지. 그가 바라는 건 세상이 그를 차별 없이 바라봐 주는 것. 자신의 아이만큼은 온전한 가정 속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들도 애를 가지고 있어도 울 때가 있고 누구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 컸어도 정말 자기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는 울고 싶고 기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그거는 나이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그거는 똑같은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올해 나이 24세 김아름 씨. 고개 돌려서. 그녀는 청소년들에게 방송 댄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으로 봉사를 온 댄스 선생님의 추천으로 춤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녀. 돌아서 다시 앞에 취미로 시작한 춤은 그녀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앞에 보고 밑에 토끼. 그다음 나 여기서 이제 하고 딱 오케이 끝나지? 왜 이렇게 시크해? 너 선생님 좋아하잖아. 네. 그치? 춤 잘 추고 예뻐서 좋아요. 춤 잘 추고 예뻐요? 네. 그녀는 생후 8개월 때 영아원에 맡겨진 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떠나본 적이 없는 보육원은 그녀에게 집이자 가족이었습니다. 댄스를 7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근데 재밌더라고요. 춤추는 동안에는 되게 재밌고 그냥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그냥 그 당시에 그 춤이 그냥 저한테는 되게 활력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안 좋은 생각들을 그냥 잊게 해주고 그냥 그렇게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태어난 고향도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살아온 20여 년. 보육원을 떠나는 날 그녀는 또다시 혼자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20살 제가 막상 나가기 직전에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 사회 나가면 어차피 사회 나가면 혼자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제 부모님을 찾았어요. 뭐 낳아주신 부모님, 뭐 키워주신 부모님 뭐 이렇게 그 정이 다르다고 저하고는 좀 그런 정이 없잖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헤어지고 이제 다 커서 만난 거니까 저희가 다시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다시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위 애들이나 다 하는 말이 너 2번 버려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쨌든 뭐 웃으면서 됐어 뭐 그렇게 사정이 있으니까 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인연이 억지로 잡아놓는다고 해도 안 맞으니까. 부모님과 2번의 이별. 그녀가 깨달은 건 더 당당해져야 한다는 것,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여유 있게 뭐 부모님 돈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끝내는 식으로 2, 3년 뭐 지지 끌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생각한 게 이제 경찰이었거든요. 그것도 뭐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해서 봉사라는 자체가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봉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또 해주고 싶었고 봉사를 그래서 그 경찰이 그냥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녀는 함께 사는 보육원 동생들이 잘 따르는 리더십 있는 아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라 지금까지 룸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미나 씨도 그녀를 의지하는 동생입니다. 아닌가? 언니가 잔소리하는 내용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저가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인생 살면서 저한테 꼭 꼭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얘기해주는 스타일인데 제가 만약에 안 했으면 좀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녀가 생활하는 자립생활과는 입소 경쟁이 치열합니다. 월세 걱정 없이 생활에 필요한 경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헐국에서 걷고 일하면은 계속 서 있어야 왔다 갔다. 다른 사람들 맛을 다 봐야 되잖아. 너 여태까지 내 음식 어떻게 먹었어? 언니 게 당연히 맛있는데 다른 사람들 거 먹어봐야지 평가를. 내년 2월이면 보육원 후배들을 위해 이곳에서 마저 나가야 합니다. 다이어트 한대네. 씩씩한 그녀에게도 홀로 서기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어주는 그런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냥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말이야 이제 애들 앞에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감정이 되게 불안해요. 그냥 막막하고 그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만난 노한준 씨는 보육원에서 퇴소한 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원래 그의 꿈은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그 꿈을 잠시 미루었지만 아직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김아름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찰의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꿋꿋이 선 이들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하다가 퇴소한 이들은 한 해에 2,100여 명. 만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으로 나가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자립정착금과 주거지원 등 일부 정책이 있긴 하지만 살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19. 아직은 어린 나이. 세상으로 나온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전의 한 보육원. 고등학교 3학년의 이하늘 양은 내년 보육원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팔을 써는 솜씨가 서툴지만 이게 모두 홀로서기 위한 연습입니다. 근데 이거 해봐. 영채가 뭔 맛인지 모르겠어. 떡볶이만 나왔는데 양치만 떡볶이만 나왔는데 제 양치만 나요. 시큼한도 내가 이기지. 지난 2011년부터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자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소를 앞둔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부터 은행에 가서 공과금을 내고 가계부를 쓰는 일까지 혼자 살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19의 세상에 나와 부모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 힘으로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 우리 뭐 회사 기숙사든 뭐 레이치를 하든 뭐. 여기선 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나가면 저 아예 이렇게 혼자인 거고, 그럼 되게 막 외롭고, 나가면서 수술해야 되니까 되게 답답하고 그럴 것 같아요. 님들하고 연락은 되는 거예요? 연락이요? 그 큰아빠들이랑 이렇게 연락되는데 아빠랑은 연락이 안 돼요. 좀 어렸을 때라서 이렇게 자세한 건 잘 모르요. 하늘 양의 꿈은 배우입니다. 하지만 퇴소 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녀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 회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A고요. 취업 먼저 해서 돈을 번 다음에 더 잘 제가 직접 하고 싶은 걸 배우려고 학원 다니면서 하려고. 보육원에서 받는 자립교육은 2박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습니다. 처음 하는 시장 보기가 낯설지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하늘 양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할수록 막막한 현실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몇 인분이야? 그럼 너무 많지 않니? 처음엔 되게 막 저희가 직접 계획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막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고. 퇴소아동들에게는 전월세금을 빌려주는 주택 지원과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자립정착금 등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요즘 필요 없고 사인 계약할 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안 돼. 어른하고 같이 와야 돼. 네, 그래야지 계약을 할 수가 있어. 네, 계약을 하더라도 그게 무효가 돼. 전세는 워낙 잘 나가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의 못 해요, 전세를. 주인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그걸로 해서 구하려고 하면 방을 고른 다음에 그 주인한테 직접 물어봐서 하실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미리. 방법이 그거 없어요? 네. 미리 물어보는데 미리 물어보고 저희가 서류를 꾸며서 넣잖아요. 그 사이에 전세를 구하는 친구 있으면 그냥 줘버려요, 주인들은. 호가 많아서 전월세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원 원장이나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전세 대란까지 겹쳐 실제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하늘 양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원은 자립 정착금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는 정착금 300만 원으로는 작은 원룸의 보증금도 안 됩니다. 만약 이 집을 구한다고 해도 보증금으로 다 써버리고 나면 앞으로의 생활비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작은데? 너무 갇혀 있는 거. 너무 작은데? 보고 다음 탔어요. 이게 원룸인지. 다 이래 근데? 네? 다 이래? 아니면 돈이 막 몇 배 막 이렇게 되더라? 살아야겠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나가는 19 하늘이. 그녀가 마주한 세상의 벽은 어렵고 높기만 합니다. 남쪽 끝 삼천포 바닷가 마을. 이곳은 고등학교 3학년인 임동민 군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 남들보다 서너 배를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는 전국 미용대회를 준비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안 힘들진 않은데 이제 헤어나 피부, 네일 같은 분야보다는 메이크업은 왼손이 그냥 잠시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고 오른손이 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제한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의 목표는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에 진학하는 것.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꿈을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원비가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서 10만 원 정도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벌 수 있는 돈이니까 10만 원만 받으시고 재료도 100 얼마가 넘는데 그것도 다 무료로 완전 무료로 해서 해주셨거든요. 그는 4살 때부터 위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위탁모와 동민구는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16년을 할머니와 손자처럼 서로 기대며 살았습니다. 동민이는 내년 2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위탁 가정 보호가 종결됩니다. 할머니는 이제 홀로 서야 할 동민이가 늘 걱정입니다. 뭐 착하고 성실하고 뭐 남을 위해서 뭐 봉사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 됐으면 좋지. 요즘 둘은 만나면 집 이야기입니다. 전세는 전세 받고 또 월세 주라고 내 많거든. 월세가 겁나단 말이야. 월세가 그러니까 최대 12만 원까지래요. 아까 김 선생님은 자기 형님 요번에 뭐 서울 가서 발령 나갔는데 월세가 한 달에 55만 원이라고. 주거 혜택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아직 한 번도 신청해 본 적도 없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있다고 해서 좀 안심은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해본 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또 집 문제도 생길 거고.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자립 청소년들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10개의 자립형 그룹홈을 설치했습니다.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세 친구는 1년 전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갈 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립금이 나오긴 하긴 하는데 그 자립금 가지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 생활을 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또 취업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는 뿐더러 집도 없으니까 이런 그룹홈에 오게 됐습니다. 옷과 신발에 관심이 많던 이들은 이곳에 함께 살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뒤에 저 등판이 있으면 좋은 게 옷이 좀 안정감은 있어. 그러면 포켓 자체가 우선 캥거루 포켓이 제일 포인트인 거고 아직은 나좀 크더라. 디자인에서부터 판매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새 출발선에 함께 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싶었는데 같이 형들하고 브랜드 하기로 해서 그 이후에 원래 제가 그림 계속 그리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형 중에 한 명이 그 공장 그 봉지 공장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하지만 올해 12월에는 그룹홈을 떠나야 합니다. 머물 수 있는 기한이 2년뿐이기 때문입니다. 자립의 기반은 일자리. 하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도시는 거주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작은 옥탑방. 브랜드를 창업하며 그룹홈에 가득 쌓아둔 원단과 가죽들을 가져올 일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들의 전 재산 500만 원. 이 작은 방의 보증금으로도 버겁습니다. 우선 가격이 좀 싸가지고 괜찮긴 한데 또 옥탑방이라서 여름에 또 덥고 겨울에 추울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런 것 때문에. 정착금 받은 거 500 때문에 500으로. 네, 맞습니다. 우선 한도가 500이라서 500만 원 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나가야 되니까 열심히 찾아봐야죠. 집을 알아본 첫날, 기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들의 홀로 서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집도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지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립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거라도 좀 정확하게 해주자. 뭔가 그 안에서 유예 기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주거만 되면 그 자립정착금도 생활비로 좀 쓸 수 있고 그 생활비 하에서 뭔가 자기가 이런저런 그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회로 그냥 내팽개쳐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게 기대 사는 어른을 뜻하는 캥거루족. 20대는 물론 30, 40대 캥거루족도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립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19살의 자립, 말 그대로 홀로 서야 한다는 건 과연 어떨까요?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이들과 사회 진출의 출발선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 큰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중 30.6%가 5년 내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았고 또 노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가 19%에 이릅니다. 이처럼 현실은 혹독하지만 준비가 덜 됐다고 기다려주거나 시행착오였다고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찾기 어렵습니다. 집이 없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다는 권민재 씨를 만났습니다. 저번에 신분증 맡겨놓고 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17,800원이거든요. 그는 한 달 전 잠잘 곳이 없어 PC방에 갔다가 돈을 못 내 신분증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의 도움으로 신분증을 찾은 그는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를 충전합니다. 끝나면 이 시간 때 바로 죽진 않아요. 일부러 할인 이벤트를 하는 PC방을 찾아다닌다는 민재 씨. 일자리를 찾으려면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8살 때 그는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쉼터와 보육원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노숙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돈도 없는데 PC방을 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다가 이제 뭐 중간 계산을 해달라거나
하는 이제 경찰서에 갈 때도 있고 벌금 조치를 받기도 하고 벌금 같은 거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주변 지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가지고 이제 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돌아다니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민재 씨. 제작진이 사준 햄버거를 급히 먹습니다. 그는 19살에 보육원을 나온 뒤 군 생활까지 마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부모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기엔 어린 시절 아픔이 너무 큽니다.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가 한 밤 10시, 11시?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셨고 동생이랑 저는 자고 있었죠, 방에서. 제 새어머니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기몽사몽한 상태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새어머니가 때리셨어요. 그때 당시에 동생은 옆에서 울고만 있었고 저는 이제 그걸 막느라고 급급했죠. 대리소에서 때리니까. 때리다 보니까 머리도 터지고 이제 여기 뭐 새끼손가락 여기 꼬맨 적도 있는데 가운데서 여기도 반이 찢어진 상태였고 몸과 마음에 난 상처. 왜 맞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몇 년 전에는 힘든 노동일을 하다 다리를 다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군생활 하다가 이제 또 다친 거예요. 후유증으로 무리를 하면 몸이 아파 고된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상황이 오기 전에 다리를 정말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정말 빨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 좌절감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방황으로 중학교 졸업 이후 학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그를 원하는 곳이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돌아다니다가 뭐 친구들한테 뭐 돈을 빌리던가 뭐해서 생제방이나 뭐 PC방 갈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대로 좌절하고 있으면은 뭐 다른 친구들처럼 이제 뭐 범죄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최대한 그런 쪽은 안 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로 가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만 괜찮아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잘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있는 거죠. 언젠간 풀리겠죠. 19살의 박정호 군은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입니다. 아는 형분이 차라에서 탔는데 그거 타고 3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그게 도난 차량이라 가지고 공범 처리됐죠. 매질은 차 안에서 자고요. 또 마지막에는 제가 찜질방비 내줘서요. 그때 그냥 그 형도 잘 때 나왔어요. 자립을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을 해왔던 박정호 군. 하지만 알고 지내던 형의 유혹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날리고 보호 관찰도 받게 됐습니다. 너는 아닌 것 같다. 여보세요? 잠시 실수를 했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 쉼터를 찾았습니다. 제일 어린 나이에 혼자 방세 부담하기도 힘들고요. 지금은 제가 방 빼고 여기 입수한 게 일단 밀린 거부터 다 돈 처리하려고 방세 내기 아까워서 드는 거예요. 그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늦은 밤까지 주방 일을 해서 버는 돈은 하루 5만 원. 이곳에서 그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모두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밥 먹어. 처음에는 이제 걱정이 됐다가요. 나중에야 이제 뭐 같이 해보니까 애가 성격도 좋고 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갖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우 19살. 세상을 알기엔 아직 어린 나이. 그에게 19 인생은 숨가쁘게 달려온 질주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방 일을 하면서 요리사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연락처가 파악된 일부 퇴소 아동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줄 수 있지만 애가 아예 자체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핸드폰을 걔가 뭐 의도적으로 안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어떻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청소년들의 지원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 아동자립지원단을 찾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소 5년 이내 아이들에 대해 자립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네.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어떻게 관리 자체를 할 수 없다. 네. 그런 이야기들 하시던데. 네.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 같은 경우 실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 아이만 없어져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 부분들은 뭔가 그 퇴소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퇴소 전에 이렇게 사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교육들을 조금 더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주 주말 열리는 조기 축구회. 이들은 한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친구들입니다. 내년 6월? 네.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두 번 했냐 지금? 2번 했죠. 보육원에서 자립을 전담하고 있는 이용호 선생님. 퇴소 후 연락이 끊기는 아이들이 안타까웠던 그는 축구 단합대회를 열어 아이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같이 뭐 힘든 거 동생이 힘든 거 형한테 물어보고 형이 조언도 해주고 형이 힘든 거 있으면 또 동생이 또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서로 그런 게 좀 잘 돼요. 그래서 서로 힘들면 서로 얘기해서 같이 뭐 만들어 나가고 이런 거. 그저 안부를 물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보통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열리는 축구회는 그들에게 돌아올 집 같은 존재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자란 아이도 사실 뭐 20살 저도 그런 또래 아이들 있는데 내년은 지금 못 살아가잖아요. 근데 얘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 4, 5년 동안 뒤에서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지켜봐주고 이되는 것만으로도 얘네들 힘이 되거든요. 이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옆에 봐도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걔가 오르는 과정까지만 옆에서 좀 누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다 오를 수 있거든요.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사업 등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정부는 그 사업들을 다시 중앙정부 사업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외된 것, 바로 아동복지 사업뿐입니다. 때문에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복지 혜택이 차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만 있는 것일까요?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8%,
OECD 국가 중에서 32위,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약 2만 원 정도. 이것은 노인과 영유아의 4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19 어린 나이에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이들. 힘든 일들을 견디며 살아온 이들에겐 앞으로의 어려움을 이겨낼 의지도 또 당당하게 살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아무리 순변남이어도 그건 박도령 씨는 4년 전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그의 꿈은 배우. 1년 전부터 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뭐 잘났다고 아프긴 아파요? 벌써 몇 번째 수술이냐고. 반년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일하는 거 다 그냥 포기하고 바로 학원 등록했었죠. 근데 처음 등록하기 전에 사장님한테 일 그만둔다고 하니까 너는 왜 쉬운 길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걸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것보다 얼마나 더 힘들까 하고 그냥 시작했어요. 힘들어봤자. 그는 자신이 왜 보육원에 가게 됐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꿈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가끔 하는데 요즘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저께 수요일에 시간 조금 비어서 택배에 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11시간 동안 서 있어가지고 9시에 밥 먹고 계속 일해가지고 3시부터 너무 졸리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9시부터 6시, 7시까지. 요즘에는 학원 연습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벅찰 때도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비록 마룻바닥이지만 이곳에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다는 도령. 만약 돈이 모아지면 집을 구하고 아니면 원장님한테 좀 말해서 학원에서 좀 지내야죠. 여기서 거주 잠깐이나마 이렇게 거주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마땅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좀 편해요 저는. 아무 데서나 잘 자서. 거리 연극 축제. 아니, 형님도 지금. 그는 아직 무대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줄 겁니다. 배우의 길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어려울까? 도령 씨가 힘든 일을 즐겁게 해내는 이유입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 이제 늙었다. 본인이 일단 너무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즐겨요. 저희 뭐 새벽 7시 콜도 많고 밤 11시, 12시 콜도 많거든요. 아무 때나 그냥 시간 나면은 배우들 모여서만 하는데 항상 제일 일찍 와서 열심히 하고 어느새 보면 막 청소 다 되어 있고 진짜 정신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우. 어떤 배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잘한다.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 하지만 19살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생계의 고통입니다. 자립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립을 해서 내 스스로 이제 일상생활을 꾸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원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립정착금은 퇴소하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는 유일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전라도 지방은 자립 전담기관도 없습니다. 예산과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없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뭔가 안전망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8세까지 잘 길러놓고 국가에 대해서 뭔가 원망과 그런 것만 남도록 어떻게 방치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아동복지 정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관계자는 자립정착금에 대해 권고사항일 뿐 지자체 역량에 맡긴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신청사항으로 300만 원 이상 되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별로 다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지방 재정에서 나가는 거라서요. 이렇게 하도록 지급하도록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확실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지난 2008년 국회에서는 자립준비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기간이 만료되어 결국 폐기됐습니다. 친구들의 자녀들이 가령 미래에 다시 또 시설로 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세대 간의 이 빈곤의 악순환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그 사회의 미래에 부담해야 될 총 비용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미리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에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이런 사회적 대책이 사회 총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찰 시험을 위한 운전면허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한 아름 씨. 아름 씨 지금 기분 어떤데요?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부모의 손길에서 버려졌을 때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아름 씨. 19에 홀로 설 때도 두려움은 있었지만 누구를 탓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너무도 바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녀는 오늘도 꿈을 위해 달려갑니다. 누구에겐 평범한 일상이 이들에겐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는 게 주차였는데 아쉽네요. 왜요? 잘 못했어요? 지금 주차가 조금, 네. 근데 합격했어요. 불안했는데 너무 좋아요. 어쨌든 경찰 시험을 보려면 첫 스타트가 이제 열린 거니까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부잣집 딸도 아닌 그냥 평범한 가정 안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뭐 사실 그렇게 꿈도 없어요. 꿈, 소원 이런 게 그냥 지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힘들 때 뭔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엄마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뭐 했냐고.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갈 아버지는 그게 보였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번져서 자식에 대한 욕심이 결국 아빠의 욕심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기다려주는 아빠로
있고 싶어요.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불에 쳐